우당탕탕 영어교실 76강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볼 내용은 여러분, 이 표현은 배우면 바로 밥 먹듯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상황에서. 복잡한 상황이라고 해서 여러분 영어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콩글리시를 잘 쓰다 보니까 영어의 이 효용성을 잘 모르다 보니까 되게 비효율적으로 문장을 구사하다 보니까 저는 이번 강의를 듣자마자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고, 요 표현은 진짜 이 우당탕탕 영어 교실만 들어도 바로 써먹을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김재우 선생님은 제가 표현이 부족한 정도예요. 그냥 성인 영어 회화는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고 김재우 선생님이 이렇게 좀 나이가 많이 들으셨을 때 성인 영어 회화 진짜 과장 없이 무형 문화재 같은 걸로 지정되지 않을까? 이거는 들어본 분들만 알아요. 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가리님께서 좋은 댓글 자주 써주시거든요. 되게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인강이 뭐예요? 인터넷 강의예요. 인강이 대면 수업 같은 강의는 처음입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강이 인터넷 강의는 사실 대면 수업은 아니잖아요. 김 선생님이 영상을 찍으신 거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게 송출되는 형태인데 마치 내가 1대1로 수업을 받는 느낌인 거예요. 왜? 내공이 워낙 뛰어나서. 그래서 제가 오늘 클립을 좀 5분 정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이거는 길어서 이것도 제가 1.25배속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76강은 아니고 제가 73강 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못 보여드린 부분이에요. 오늘 쭉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대표 문장 보시면은 That sounds like an even better plan to me라고 돼 있네요. 어떤 회의에서 나온 문장인데요. 어떤 첫 번째 사람이 이런 안을 냈고 두 번째 사람이 또 어떤 안을 냈는데 또 세 번째 사람이 더 좋은 안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듣고 있던 팀장님이 야, B 안도 좋았는데 그게 더 좋아 보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That sounds like an even better plan to me 혹은 That sounds like an even better idea to me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떤 점에서 이 표현을 발췌했느냐면은 한국인들이 은근히 이 사운드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 자리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문장은 보편적인 한국 학습자들은 일반 학습자들은 이렇게 많이 해요. I think that's better idea. 이런 식으로 영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경험치가 많으셔서 진짜 관심법처럼 이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가리님이 왜 내가 그렇게 썼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인은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that sounds like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I think만 쓰는 거예요. 계속 보실게요. 그러니까 sound like라는 구문을 쓰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죠. 그걸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총 4가지 형태를 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운드는. 자, 첫 번째는 어떤 형태냐? 주어가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는데 sound 다음에 형용사가 바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회화에서 that sounds good 이거예요. 맞죠? 이게 가장 심플한 형태, 간단한 형태의 사운드인데 2번의 형태를 잘 못 써요, 한국 사람들이. 주어 다음에 sounds like 명사 요거를 잘 못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어제 그 사만다라는 사람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영어로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리고는 사만다하고 얘기해보니까 사만다가 영국 사람 혹은 스코틀랜드 사람 같더라고. 이럴 때 통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죠? I think she's Scottish 이렇게 영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들었을 때 액센트나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she sounded like a Scottish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느낌 오십니까? 네, 느낌 와요, She 선생님. sounded like an Australian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랑 학습하는 분들은 이 중요성을 이제는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얘기를 제가 브링업, 즉 꺼냈을 때 많은 분들이 쌤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쌤이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이제는. 와 맞네요. 제가 2번 형태를 잘 못 쓰고 영어를 해봤군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를 한번 보시면요. 이건 더 못 써요. 3, 4번은. 3, 4번은 뭐냐면 사람 다음에 sounds like를 쓴 다음에 다시 절의 형태인 주어 동사를 쓰는 거를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한 3명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 다음 달에 어디 등산 한번 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꺼냈던 사람이 다른 친구가 좀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딴 친구가 야 사실은 내가 다음 달에 좀 바쁘기도 하고 또 일도 많아 이러니까 갑자기
You sound like you are not interested.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별로 등산 가는 거 생각 없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you sound like 다시 you are not interested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다음에 sound like 다시 주어 동사의 절의 형태가 온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3번은 쓰는 한국인을 전혀 못 봤어요. 정말 굉장히 원어민들이 네이티브스러운 많이 영어. 쓰는 거거든요. 그다음 4번 형태는 또 뭐냐? It sounds like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를 쓰면 돼요. It sounds like 주어 동사.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의미에서의 큰 차이는 없어요.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근데 3, 4번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주어 sound like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의 절의 형태가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쓸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한국인이 그나마 제일 잘 쓰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 생각보다 잘 못 써요. 그리고 3, 4번은 아예 못 쓰고 영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과 연습을 해보려고 하고 모델 examples 가기 전에 3, 4번에 해당하는 예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또 알려주려고. You sound like you are really busy these days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뭡니까? 야 너랑 지금 얘기해보니까 너 요즘 되게 바빠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말은 친절하게 바쁘게 들린다라고 안 해주기 때문에 자꾸 sound like를 못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I think you are very busy. I think you must be very busy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도 보시면은 It sounds like you are a big fan of Netflix인데 상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만 3편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넷플릭스 진짜 좋아하나 보다. 이럴 때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거죠. 즉 소리의 영역으로 판단할 때 You sound like, it sounds like 그 구문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말은 뭐다? 들린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번번이 놓친다라고 보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연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김지현 선생님 인강을 안 들으면은 그 사람만 손해예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거고 진짜 저는 영어 공부 관심 없는 분들도 이거를 봤는데 관심이 안 생긴다고 진짜 이거는 만시간의 내공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꿀보이스로 완벽하게 우리가 뭘 못하는지 어떤 모국어 간섭이 있는지 이거를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는 말이에요. 디테일도 예술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한가리님께서는 인강이 대면 수업 같은 강의는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표본이 어마어마해서 그래요. 이거는 진짜 만시간 내공을 갖고 있는 분들만 이 정도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당탕탕 도전을 해보면은 늘 강조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니고요. 같이 공부하는 거고 저는 자신감 있게 컨피던트한 콩글리시를 아주 플루언트하게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수업도 들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들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4년 반, 5년 살면서 박사학위도 받고 조교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영어도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면 듣기가 안 되고 듣기가 안 되면 영어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포 애프터를 하는 거거든요. 저 같았으면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영어를 했겠지만 김지현 스님은 이렇게 하라고 원어민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름 여러분 되게 괜찮은 스터디 시간이에요. 오늘 쭉쭉 해보면은 지갑을 잃어 돈을 빌렸을 때 어젯밤 일은 미안해 내가 지갑 찾으면 바로 갚을게 이런 상황에서 뭐라 그러죠? Sorry about what happened last night.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As soon as 그러니까 I will pay you back as soon as I find my wallet. 그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이제 어제 일은 미안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 보험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 줄 겁니다. Sorry about the accident. 그러니까 sorry about the accident last night.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걱정 마세요. Don't worry about that. Don't worry about that.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anything. 제 보험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 줄 겁니다. My insurance company will cover everything. So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anything. I'm so sorry about th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수로 상대방에게 커피를 쏟았을 때 오늘 아침 일을 미안해. I'm so sorry about pouring coffee on you라 그래나 on to you라 그래나 그런 건 모르겠어요. 전치사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pouring coffee to you, on to you 뭐 그랬을 것 같아요. I should be very careful with the coffee. 뭐 근데 이건 좀 문맥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carrying coffee 이래야겠죠. 그다음에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오늘 아침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Sorry about not keeping the promise this morning.
Sorry about breaking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sorry about what 이거 어려워 벌써 이게. 아무튼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sorry about not keeping the promise. 뭐라 그래야지? This morning 그래야겠죠. 알람 맞춰놓는 걸 깜빡했네. I accidentally forgot about setting up the alarm.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내 생일을 깜빡한 남편이 큰일 날 남편이네. 어제는 미안했어. Sorry about forgetting your birthday yesterday. Let's go out for shopping this weekend. 뭐 이거는 뭐 얼추 맞는 것 같죠? 이제 모범 답안을 봐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sorry about last night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황을 서로 알고 있으니까. Sorry about last night. 그 다음 뭐예요? 어젯밤 일은 미안해. 그 다음에 지갑 찾으면 바로 갚을게. I will definitely pay you back. 여기 definitely 넣었네요. 그쵸? As soon as I find my wallet. 이건 뭐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빼고 어제 일은 미안합니다. Sorry about yesterday. Please don't worry. I'm sure my insurance will cover everything. everything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실수로 상대방에게 커피를 쏟았을 때 Sorry about this morning. Sorry about this morning. I should be more careful with my coffee. 더 조심해야겠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Should be more careful with my coffee. 그 다음에 뭐예요? Sorry abou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엔 죄송했어. 약속 못 지켰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 일단은 sorry about this morning. 그럼 되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I forgot to set my alarm. 저는 뭐라 그랬냐면 I accidentally forgot about setting up 그랬는데 그냥 set my alarm 그러면 되네요. 그냥 마지막은 뭐예요? 아내 생일 깜빡한 남편이 sorry about yesterday. 그러니까 sorry about forgetting the birthday yesterday.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sorry about yesterday. 그래도 의미 전달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I'll take you shopping. 이게 김 선생님이 이게 또 인강에서 왜 take you shopping이라고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그것까지 설명할 능력은 안 됩니다. This weekend. 요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sorry about 딱 그냥 간단하게 시점으로 last night. Sorry about this afternoon. Sorry about last month. 뭐 sorry about yesterday. Sorry about last weekend.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이렇게 쉽게 된다. 왜냐하면 사건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구구절절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쭉 복습하면서 끝낼게요. Sorry about last night. I definitely pay you back as soon as I find my wallet. 그 다음에 뭐예요? Sorry about yesterday. Please don't worry. I'm sure my insurance will cover everything. 그 다음에 Sorry about this morning. I should be more careful with my coffee.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네 번째 뭐예요? Sorry about this morning. I forgot to set my alarm. 그 다음에 뭐예요? Sorry about yesterday. I'll take you shopping this weekend. 여러분 쭉쭉쭉쭉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뭐 발음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쭉쭉쭉쭉 저는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별거 아니어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여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이게 1대1 미칭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를 들면 월렛 같은 거 모르면은 때려 죽여도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뭐 그걸 구구절절 뭐 월렛은 지갑은 월렛으로 써야죠. 왜냐면 예를 들면 보험 뭐 세이프티 시스템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슈런스 딱 써야죠. 인슈런스 쓸 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이런 기초적인 단어는 예문이랑 그냥 완벽하게 외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쇼핑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도 여러분 쇼핑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어 외우는 거 최고는 뭐다? 영어 독립 단어보다 네이버에서 영어 독립 단어 검색하셔도 좋고 링크로 들어가셔도 좋은데 영어 독립 단어보다 완벽하게 단어를 외우는 시스템은 없어요. 왜? 단어라는 결국에는 몇 법칙을 따를 거니까. 몇 법칙을 따를 거니까. 원어민이 4만 개를 알아. 그럼 우리 2만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원어민이 그냥 대학교 안 나오시고 책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은 2만 개 정도 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냉정하게 우리 8천 개만 알아도 돼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15,000개 정도 알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단어로 문제되는 경우는 100에 한두 번밖에 없다. 사실상 문제가 안 된다. 몇 개 정도 알면은 15,000개 정도 알면 그게 뭐다? 이거 다 외우는 거예요. 단계 1400, 2000, 3000 그게 생으로 새로운 게 아니라 1400 여기 포함돼요. 600개만 새롭게 외우는 거예요. 1400 여기 포함되니까 1600개만 다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외웠기 때문에 1500개. 그렇게 단계 늘려가면서 퀴즈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기승전 김재우예요.
김재호 선생님은 진짜로 성인 영어 회화의 독보전 1타다. 독보적인 1타니까 안 들으면 우리만 손해다. 그걸 꼭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지금 여러분 덕분에라 그랬는데 여러분 덕분에라 그러니까 힘들어서 말이 꼬여갖고 오늘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찍느라고. 여러분 덕분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와 여러분 벌써 이게 76강이에요. 저 살면서 한 시리즈를 이렇게 많이 찍어본 건 처음이에요. 저 100강까지 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